요즘 기자분들한테 수석대님들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국민의힘 당 상황 어떤지에 대해서 엄청 연락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사실 뭐 저도 원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히려 또 원내가 아니어서 이 반반씩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연락 오는 게 일단 가장 큰 게 왜 지금 그러니까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분들이 왜 저런 모습을 보냐, 을총을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몰리는 거죠. 몰린다. 네, 몰려요. 지금 상황이 몰리는 걸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이제 떠나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쭉 그동안 보여져 왔던 부분들이 자, 윤 대통령 계실 때는 그게 맞다. 쉴드 네네. 치면서 이제 네. 계속 갔잖아요. 왜냐하면 논리는 나름 있어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방어해야 되니까. 집권 대통령이 여당이니까. 최고 권력이고 네. 대통령과 생각이 같아야 또 같은 입장을 보여야 앞으로가 담보되고 이 상황에서는 여당인 상태에서 대선하면 확실히 유리하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정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12월 3일에 뭔 일이 터졌잖아요. 네.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판단, 정확한 판단, 그리고 명분 있는 판단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 차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제가 여기서 그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메타인지. 네. 나는 누구고 그렇죠. 여기가 어디고 그렇죠. 지금이 몇 시고 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살짝 조금씩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더라. 네. 계엄에 대해서도 이걸 즉시 뭐라고 이거 아닌 건데라고 해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잘못된 부분이 네. 많았고 설령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이고 우왕좌왕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겠지 하면서 지금 몰리는 이런 상황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계속 유지돼야지. 그렇죠. 네. 계엄 탄핵 과정에서 어떻게든 대선 미루고 그동안에 뭐 해서 있을 수 있는 대선을 이겨서 정권이 연장돼서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네. 철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 여기에 매몰돼서 오직 이 길밖에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퇴행이에요. 그렇죠. 완전 지금 해서는 안 될 일로 가는 거야.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메타인지 네 가지 다 안 되고 있는 것 그거 같은데. 다 안 되죠, 지금. 그랬었죠. 그 네.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갔어요, 최소한.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하다 이제 끝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정말 끝까지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끝까지 있어가지고 왔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을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된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 필요 없고 지금 몇 시인지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스스로 그래, 나 자신이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고별 기자회견에서 결국 그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은 지금 엄청 지금 시끄러운데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사실관계도 틀린 게 많고. 네. 근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오느냐? 뭐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은 정권이 유지되는 이 자전거 바퀴가 네. 계속 굴러가서 이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가야만 하는 잠시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개개인이 다 처해져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뭐 왜 기자회견 했냐는 얘기도 있고요. 첫 번째가 네 기자회견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자기는 계엄은 반대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막으려고 했다라는 이 상호 모순되는 논리를 또 펼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토론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할 때 중간중간 하는 말이 다 얘기해야 된다. 네. 다 밝혀놓고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일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결론이 날 수가 없다. 네. 이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전체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네. 자,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조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한동훈 당시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이선 후퇴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1차 탄핵안에 들어가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안에는 이 탄핵과 관계없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괴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 문장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거기 어떻게 우리가 찬성을 해? 그러니까 명분이 되니까 1차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 저희는 안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요. 그게 탄핵이 부결되고 통과되지 않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선 후퇴, 질서있는 퇴진에서 협력한다. 이 약속을 뒤집는 겁니다. 국방장관을 후임을 김용의 후임을 임명하려고 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갑자기 발언을 생중계 지연 녹화 중계하면서 뭐 계엄은 어쩔 수 없었고 뭐 이런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정선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 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네. 이 말까지 하잖아요. 내랄 자백한 것과 같다. 네. 12월 12일 목요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날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뽑힌 날이에요. 네. 그날 그때 사진 영상 찍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윤 대통령 네. 하는 거 보고 이 뭐야? 의총 직전에 네. 후보들 둘이 김태호 네. 의원이랑 둘이 서가지고 이제 자기 뽑힐 의총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뭘 했다는 거를 빼놓고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윤 대통령 행위 때문이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뭐 했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냥 계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용산 대통령실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그러니까 탄핵을 계속 지연하고 막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재판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있으니까 최대한 탄핵을 지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기에 하려고 했었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럴 것 같으면 계엄을 안 했으면 모든 게 다 정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년묵은 산삼을 갖다 줬단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했냐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빠진 네. 상태에서 우리가 뭘 했고 이렇게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을 하더라. 네, 이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하겠고 이분이 이제 논리적인 말씀을 안 하신다. 네, 왜 그러느냐. 하도 이제 이겨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 나머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다 이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부정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아직까지 비대위원장이 던진 개혁안에 대해서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개혁안에 대해서 물론 너무 섣불리 던졌다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좀 세력을 만들어서 개혁안을 던졌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던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도 원내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것도 보면은 네. 그게 배지 달았다고 당 전체의 지분을 그분들이 다 가는 거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원 또 당을 구성하고 있는 뭐 사무처라든지 네. 여러분들이 계신데 본인 이해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을 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후보자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 거기에 네. 대해서 당무감사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근무했었던 강승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의총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건데 누가 누구를 징계하냐 이러더라고요. 오. 네. 그러면 그랬죠.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해야죠. 네. 국회의원이 말이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민심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들어줄 걸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원들도 얘기를 그거 잘못된 거라고.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 얘기는 본인한테 해당하는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거 파헤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놓고 이게 당론인 것처럼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의원총회가 막 빌런들의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 건의가 없어져 버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되고 국회의원들을 무시하자 이런 뜻이 네. 아니라 그런 의총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는 분들 뭐 재선 중심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15분이 그게 화요일일 겁니다 아마. 네, 화요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에
일견 찬성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본인들을 드러냈어요. 네. 근데 오늘은 한 분이 더 추가되고 말은 1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된 건 16명인데 어쨌든 수가 더 늘어서 의총을 이제 요구했어. 네. 의총 어제 하기로 한 거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네네. 40분 전에. 그거 잘못된 거다. 의총 하자. 저희 당 당원 당규상 소속 의원의 10분의 1 이상이 네, 요구하면 의총 네. 요구를 하면 수집 요구를 하면 응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10분의 1 넘죠. 그럼 뭐 내일 하겠죠. 네. 그럼 이제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기로 한 이 두 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개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이 재선위원 10몇 분은 전당대 치를 수 있을 때까지 더 연장하자.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막 지금 들리는 거는 내일 의총장 자체를 그냥 참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기 주류에 있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참석 안 해서 그냥 유야무야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짓이 몇 네. 번이나 통하겠냔 말이에요. 네. 이게 민주당 하는 방식 그대로잖아. 네. 그래서 저도 막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원내대표 선거도 지금 앞에 직면해 있는데 이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막 후보군이 엄청 많았었다고 어쨌든 2명으로 지금 압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를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어느 분이 선출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관건이고 누가 될지도 지금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의석수도 적고 겨우 교섭단체의 지위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해도 24시간 지나면은 민주당이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더 막을 수도 없는 네. 120석이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의석수만 가지고 있는 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야당이 네. 솔직히 크게 존재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사인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당대표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딱 하나예요. 네. 그럼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체 뭔데? 다음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수 있는 권한 아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건 사실 지금 저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조적인 얘기하는 게 저희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20석만 있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20석이나 저희 당 의석수 107석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국회 5분의 3 의석수를 넘게 가지고 가게 되면 상임위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가끔씩 방송 보시면 나오잖아요. 상임위에서 저희 당 의원들 막 화내다가 일어나가지고 집단 퇴장하고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민주당 의원들끼리 그냥 상임위 통과시켜버리는 얘기. 그거 앞으로 이제는 제가 거부권이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진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 원내대표의 존재가 과연 뭐냐.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야당된 입장에서 입법 활동을 이렇게 할 거고 이 정책에서는 이렇게 할 거고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할 거고 좋은데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자조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이제 저희 당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라는 그 본연의 임무 말고 당 서열 관계상 쓸 수 있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변질이 됐어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죠. 완전히 변질됐죠.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정상적이었으면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될 거고 막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선거라고. 어렵고 뭐 네, 그러니까 흥미를 끌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 관계자가 아니면 되게 예측 불가능한 게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마지막 그 정견 발표에서도 표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게 네. 되게 전 재밌는 거 들었던 게 원내대표 후보들끼리 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표고 누가 내 표고 다 합치면 항상 그 유권자 숫자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지금 107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표 계산을 하면 양쪽 두 후보가 합치면 거의 200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인데 지금은 사실 크게 그렇게 흥미까지는 못 끌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봐서. 피디님 태훈 김이라는 사람 좀 차단해 달라고 하네요. 네, 태용김님 차단시켜 주세요. 예. 네, 그분은 그냥 차단시켜 주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냥 뭐 맹목적으로 비난만 하시니까요. 네.
네, 차단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번 얘기가 이제 그거네.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법무부 장관이 됐겠느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라고 안 했으면 정치했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뀐 것이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지금 거기서부터 이 논리가 없는 거예요. 네. 뭐에 대한 배신이냐, 인간적인 배신을 얘기하는 거냐. 네. 근데 이 관계가 당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 이 입장과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대통령, 그렇죠. 그 둘과의 관계를 그래도 키워줬잖아. 요걸로 지금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네. 뭘 잘 모르시는 분이죠. 그렇죠. 얘기가 안 되죠 여기서는. 네. 야 너를 그렇게까지 승진시켜준 사람의 입장을 그럴 수 있어? 이 얘기는 잘못된 명령을 따라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 통하지 않잖아요. 네. 안 잘못된 통하죠.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 계엄 사태 때 알았잖아요. 네, 네. 예. 뭐 다 부시고 다 끌어와 해도 못 움직입니다 병력. 이런 그렇죠. 분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태훈 김이라는 분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 이후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어쨌든 전당대회 개최 여부라든지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가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끝나서 7월 1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이제 당을 운영하게 되는 건지 말지도 일단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그 표도 어떻게 분포가 될지 모르고. 네. 그러면은 그 후에 있을 예를 들어서 당원 당규 개정의 가능성이라든지 네. 뭐 지도체제 바꾼다 뭐 한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지도체제, 지도체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긴 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도체제가 나오는 거는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가 불편하냐? 네. 혹시나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한동훈 포비아니까 네. 포비아에 걸려 있으니까 포비아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됐을 경우를 항상 상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항상 방탄을 두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에서 되면 뭐가 돼? 당 대표가 되겠죠. 네. 그러면 대표가 됐는데 우리한테 피해를 전려 대표 권한을 줄이자. 뭐 이제 이런 식의 방식.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지? 전국 선거에서 다 하면 이거 좀 그런데 권역별로 나누자. 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를 이겨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막아야 될 사람이 너무 강하면 음. 그 막아야 될 사람을 이길 방법을 보통은 모색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라 룰을 바꾸겠다는 그게 거죠. 안 되니까 1대1로 정면 대결하면 안 되니까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정면으로 이 사람 공이 빠르고 공이 무거워서 도저히 이거 그냥 휘둘러서는 안 네. 된다 하면은 막 꼼수 쓰잖아요. 그렇죠. 막 몸쪽 오는 거 막 맞으려고 그러고 네. 막 번트 대고 뛰려고 그러고 네.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폼이 어떻다, 뭐 네. 보크 아니냐, 네. 뭐 무슨 손가락 검사해봐라, 네. 뭐 무천 로지 뭐 무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시간 끌고 뭐 네. 이러는 건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면 뭐 오케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연락을 많이 받는 게 뭐 지금 전당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지금은 룰조차 안 정해져 있다. ABS로 할지 심판이 직접 스트라이크 볼을 볼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정해진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은 약간 기다려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의총이 있을지 없을지부터 보시고. 네, 첫 번째. 그래서 의총이 안 될 경우에 또 어떤 반발이 있을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할지, 친윤들은 뭐 어떻게 할지,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그래서 월요일날 원내대표 선거 할 때 어떤 분위기일지, 결과는 어떨지, 표는 어떻게 나올지. 네. 그래서 그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뭔가 결론을 낼지 뭐 이런 게 한 화요일, 수요일 앞으로 한 5, 6일 정도까지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예측이 결론으로 나오고 그 결론이 예측과 다를 경우에 또 뭐가 바뀌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경우의 수에 예, 계속 나오네요. 예. 근데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이루어진 그리고 그때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가서 졌을 때도 이렇게 당이 혼란스럽지 이렇게 스러웠나요? 아니요. 그때 네. 친박들이잖아요. 네네. 그때 따져보면 친박들은 그래도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네. 앞줄에 있다가 다 뒤로 갔다고요. 네. 이회창 후보가 대선 2번 연달아 지고 난 다음에 우리 차떼기로 막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친 이회창 계대는 다 뒤로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라는 분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지금 이 구주류 친윤이라는 분들은 뒤로 가질 않아요. 내가 왜 가 이거예요. 그렇죠. 네가 뒤로 넌 계속 뒤에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앞에 네. 있는 사람도 뒤에 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냥 완전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 못이 흔들흔들한다. 흔들흔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어려워요. 이 재선 의원들 저희 당은 29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지금 16명이냐 뭐 18명이냐 어쨌든 반이 넘는 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임기도 늘려줘라. 김용태 비대위원장만한 혁신형 리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 치러야 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주관으로 치러라. 8월 안에 치러라.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면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하고 가까울 만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렇죠. 뭐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이인선 의원이라든지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게 맞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윤들이 분화될 거라는 예측이 정확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리더도 없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 없잖아요. 네. 명분이 없는데 뭘로 할 겁니까? 그렇죠. 정치는 그렇잖아요. 네, 정치는 명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명분 외에는 없는 거. 명분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저러니까 자꾸 스스로 꼬이고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우의 수가 또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막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하긴 하지만 분당 얘기도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대성 저기압인데 네. 에너지가 막 모여가지고 막 수증기도 더 모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태풍이 될 수 있느냐? 아니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약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 무슨 뭐 분당입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패배주의적인 얘기다. 네. 뭐 당만 들어서 뭐 그럼 교섭단체 된 다음에 거기서 서로 당 대표하고 당 대표끼리 만나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거예요. 의미 없는 네. 거잖아요.